진실하게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특별한 역할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과 그분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분의 사랑에 푹 잠길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분명해지며 그분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우리의 임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진실하게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이 진실하게 기도드리게 하소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든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고 혼란의 무질서에 빠지는 것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게으르게 하기 때문이오니 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건강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이르기 전에 바이러스는 목 안에서 4일 동안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 기침과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많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소금물 또는 식초로 가글을 하면 바이러스가 제거하게 됩니다. 이 점 아시지만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소금으로 이렇게 따끈하게 물을 마시며 또 가글하며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어제는 열이 많이 났어요. 감기도 심했고요. 목이 아팠어요. 침을 삼킬 수가 없었고 전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러나 또 소금으로 가글하면서 또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하나 만져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아침입니다. 마음의 감기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고 무엇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참 희한한 마음의 감기가 있지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어떤 이는 그걸 보고 실현당했냐고 묻고 또 어떤 이는 우울증이냐고 묻습니다. 뭐냐고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안아주기를 바라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기 마련이고 남의 걸린 암보다 자신의 감기가 더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뻥 뚫린 마음 한켠 메우기가 상처에 후시딘 바르듯 그리 쉬우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살면서 다 알지 못하고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감기를 이렇게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하나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이건 세계일보 12월 8일 날에 나온 글자를 침묵의 살인자, 의자가 침묵의 살인자랍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타고난 질병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삶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고나 중독이나 감염 탓에 병에 걸리고 나이 들면 주로 노화로 인해 병듭니다. 그러나 당뇨병, 고혈압, 요통, 불안, 우울 같은 이상한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석기 조상들은 이러한 질병들을 몰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배신, 아르데에서 바이바 클에 건드리는 인간을 괴롭히는 이상한 질병들을 일으킨 범인이 의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형은 직립입니다. 인간은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서 손을 해방시키므로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 발은 움직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특히 오랫동안 걷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간은 거친 발바닥, 발과 허리를 잇는 거대한 근육, 긴 종아리의 근육등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걷기를 멈추고 정착과 농경생활로 이행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탄수화물 위주 식단으로 바뀌면서 키는 줄어들고 뼈는 얇아지고 턱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가축과 더불어 밀접해 사는 도시 생활 덕분에 식량 조달은 편해졌으나 결핵, 천연두, 독감 같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인간을 덮습니다. 의자는 약 6,000년 전에 지중해 지역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당시 의자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앉는 삶은 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처하자 의자가 삶의 일반 형식으로 도입됩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학습하고 노동하는 생활이 급속히 확산된 것입니다. 20세기 이후 사무직 노동이 등장하면서 의자는 일상 곳곳으로 더욱더 확산됩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자동차에서, 음식점에서, 즉 모든 곳에서 의자와 연결된 채 생활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약 70, 100시간 앉아서 보낸다. 이는 수면 시간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 길다. 인간, 의자, 결합체, 즉 의자 생활자가 인간의 현대적 정체성이다 라고 합니다. 의자 즉 앉는 삶은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느라 움직이기를 포기한 인간 문명 전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앉아있기는 관문 질환이다. 온갖 질환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앓는 삶을 침묵의 살인자로 인간이 자기 몸을 배신한 것으로 비판합니다. 하루 8시간에서 8에서 14km 이동에 최적화된 몸이 걷기를 멈추고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살자 근육은 약해지고 다양한 관절들은 쓰임새를 잃으면서 우리 몸이 어긋나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천식이 생겨나고 골밀도가 줄어들고 요통이 찾아오고 비만에 시달리고 혈액순환이 늦어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심장이 허덕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스트레칭 같은 운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쪼그려 앉아 쉬며 속도와 보폭을 달리 걷고 맨발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기적의 치료제이다. 수백만 년 전 초원에서 살던 종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초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데였나. 게다가 코로나 탓에 외출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일어서 걷고 달리지 않으면 인간은 분명히 병듭니다. 자, 당장 문을 열고 오늘의 긴 산책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항상 6시에서 7시 반까지 쌀쌀하던 춥던 걷습니다. 몸이 걸을 때마다 상당히 힘은 들지만은 회전이 되면서
아주 조화가 좋아집니다. 어떤 분의 말씀에 오랫동안 알았는데 기능이 상실된다고 했고요. 너무나 몸의 균형이 불균형하고 기능이 상실되며 정말 힘든다는 얘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걷기는 기적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에스카레도 걷고 전철도 걷고 지하철 한 정거장 이상은 걷고 자동차보다는 주변에를 점점 걷고 다리 운동을 해서 건강의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좋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겨울은 걷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걷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적은 일부터 했을 때 큰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자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남자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둘이서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어느 날 저녁 배가 출출할 쯤에 저녁 참으로 신부가 감자를 삶아왔는데 신랑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 감자를 찍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다는데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하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냥 소금을 갖다 줬으면 그것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텐데 부인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하면서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답니다. 신혼 때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해서 종종 싸우지요. 그러나 서로 감정이 격하여 남편이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나와 두 사람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말을 듣고 법정에서 이혼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남편이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 다 봤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라 하네요 라고 하니까 부인이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말 처음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말이 두 사람 참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이 아니면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작금의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방식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 주는 배려심이 너무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 사회를 끊임없이 살아온 대가치고는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본질 것 외에는 일치를 비본질 것 되는 관용을 모든 곳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듣고 오다 보면 어떤 분은 남의 설교를 자꾸 비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분의 설교, 본인은 본인의 설교,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틀리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탕을 감자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지방의 특색이 개인의 특색입니다. 남의 거를 너무나 따지지 말고 자기 현실에 도달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우면 마음도 춥고 생각이 추워져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따뜻한 삶의 보장이 되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구독과 알림과 또
좋아요를 눌려서 방송하는데 부족하나마 힘을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